최근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인데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생활자금 목적의 일반 대출마저 쉽지 않은 상황. 꽉 막힌 대출 시장, 꼭 알아야 할 대출 체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요즘 대출 때문에 애태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날씨 참 따뜻해졌죠. 네. 심지어 덥습니다. 네. 그런데 대출 시장은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어쩐지 춥더라. 네. 이 대출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는 지표 가운데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출 태도 지수는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고객들한테 대출 더 해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 나온 점수인데요. 만약에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네, 더 빌려줄 거예요 라고 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0보다 작으면 아니요, 심사 깐깐하게 해서 잘 안 빌려줄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그 대출 태도 지수 결과를 보면요. 올해 2분기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네. 태도 불량. 특히나 이제 좀 구분해서 주택 대출과 일반 대출로 구분해서 보자면 주택 대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 문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 대출도 마이너스 3으로 여전히 닫혀 있고요. 이 더 무서운 건 이 지수들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이미 1년 넘게 대출 빗장을 꾸준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태도가 방정하고 사야 모범이 된다고 그렇게 표창장을 받던 사람이었단 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택 대출 지수가 마이너스 8이면은 이거 대출 못 받는 거와 다름없지 않아요? 너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대출을 받는 일이 대부분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받는데 이러면 아 대출 받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태도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집을 못 사는 건 난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네. 대출 좀 해주세요. 대출 안 나오면 태도 불량해지죠. 저는 그럼 이제 짝다리 짚죠. 저는 태도 좋습니다. 네. 속상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대출 지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일반 대출보다 문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DSR이라는 지표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주택 관련된 대출은 주택 가격의 몇 % 정도 대출을 줄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었다면 이 DSR이라는 것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득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대출입니다. 과거의 주택 관련된 대출은 주택 대출 끝! 이었지만 이제 DSR은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 자동차 할부,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대출의 한도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임금으로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좀 큰 금액을 빌릴 수 있겠지만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큰 금액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략적으로 제1금융권은 40%,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라면 4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50% 내 연봉이 1억이라면 절반인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수요 지수 보면 일반 대출은 오히려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이라는 것은 주택 대출과 관련이 없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대출 수요 지수 같은 경우에 주택 대출 수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끌을 해서라도 주택을 사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규제라는 물리적인 장벽에 막혀서 대출 절벽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주택 대출 수요가 줄어든 건 뭐 제도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일반 대출 수요가 19나된다는 건 집 말고 또 다른 요인으로 대출 받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김종현 아나운서는 최근에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여윳돈이에요, 비투예요? 아, 저는 여윳돈이겠죠. 여윳돈이죠. 집이 있는 남자인데 뭐 여윳돈이 없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태도 불량. 짝짝이 짚고. 아, 이거 참. 정말 나만 없구나 생각할 텐데요.
자, 일반 대출이 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생활 자금이 빠듯하다라는 이유예요.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출연료만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요? 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이 지금 월급만으로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김정현 아나운서는 여윳돈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소래 아나운서는 비투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 이런 분들. 낭설입니다, 네. 낭설. 왜냐하면 김종현 아나운서가 최근 이제 주식 투자해서 지난해 1년 전 5만 원이었던 삼성전자 네. 지금 23만 원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옆집에서 수익 났다라고 하니까 배도 아프고 그렇죠. 나도 지금 올라타야 되겠다. 이런 분 때문에 지금 투자 자금으로 지금 비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빚을 내서 주식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일반 자금이 늘고 있는데요. 금융권이 아무리 대출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금 때문에 구조적으로 빌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는군요. 그렇다면 카드론이 있잖아요. 금융권도 있고요. 큰일 났다, 우리 어쩜 어머니. 저렇게 해맑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위험한데. 분들이에요, 가드론. 예, 뭐 그때 저축은행 같은 데서는 안 빌려줄까요? 거기도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근에 어쩐지. 카드사와 같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찾는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2금융권도 최근에 대출 태도를 굉장히 강화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연체율이 올라가서 빚을 못 갚게 된다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도 대출 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고 제2금융권에서 밀려나게 될 경우에는 또 찾는 곳은 더 고금리 받는 제3금융권이라든지 그런 쪽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참 정말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물가도 오르는 시국에 그래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출? 맞습니다. 이 고물가에 사실은 이제 서민들은 이제 은행에 대출 문턱이 좀 낮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부채 총액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1,9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출 빚장을 푼다면 당장은 좀 달콤하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이자 폭탄이 결국에는 우리 국가의 전체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건 한국 경제라는 배가 가계부채라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고육지책입니다. 여기에다가 대외 불확실성도 큰 이유입니다.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은요, 금융기관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은행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도 대출 태도를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대출 건전성 관리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개인 입장에선 대출 받기가 상당히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요, 나중에 더 큰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우리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체력을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